일단은 청소년을 위한 그린 뉴딜 우리 지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이 이게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그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에서 경제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이나 법안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만약에 이런 그린 뉴딜 이 법 같은 것을 만든다면 뭐 어떤 식으로 그린 뉴딜을 정할 거고 뭐 어떤 거를 뭐 지키고 아니면은 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다면 어떠한 그린리즈를 만들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기후 변화는 이런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그 국가 간의 뭐 세계 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그린리즈를 저는 뭐 각 나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현재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일회용 뭐 그런 일회용 용품들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네. 하진님? 저는 역시 그 쓰레기가 가장 환경오염에 주되는 그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그 많이 사용하면 그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식으로 법- 법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람님? 음, 쓰레기 같은 거를 처리할 때 그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게 그러면은 좀 줄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분이 사라졌어. 나가시, 선배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요즘에 이제 뭐 화석연료 등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뭐큰 요인 중에 하나여서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급속히 진행하는 방향을 또는 촉진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하랑이하고 하진이하고 비슷한 궤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제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제재의 방식으로 이제 하랑이가 제시한 방식이 요금을 부과하자는 거지. 네. 어. 그 하랑이가 제안한 자기가 쓰레기 배출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지우자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석이? 음, 이런 개인 부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음, 결국에는 이게 쓰레기 같은 게 개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음. 따지면 이게 뭔가 개인 거라고는 하기 애매한 그런 쓰레기들은 좀, 내 문제가 좀,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 좀 분리를 하는 체계를 더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죠. 음. 하진이 어떻게 생각해?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음. 서연이, 하랑이가 그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그 종량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을 더 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좀 덜 버리게 돈을 아껴서라도 생각하게 되니까 음,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러한 정책이 상당히 환영받고 있죠. 여러분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지금도 현재 사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 현재도. 그, 그 음식물 쓰레기 할 때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아마 그 내는 양만큼 요금 더 내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사는 데는 어때? 그 통을 사서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데 그 봉투를 이렇게 싸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 그럼 그 네. 쓰레기 봉투를 사서 보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돈 내는 거거든 지금도 현재는.
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그, 그게 누구한테 부담이 될까? 그 정책을 실시했을 때.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그게 부담이 될까? 음, 어? 가난한 가난 사람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잖아.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까? 뭐, 어차피 많아봤자, 뭐, 몇천 원인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그게 부담이 되냐는 얘기지. 그게. 그렇다면 그런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만 고통을 주는 거야? 가난한 가난한 사람한테 사람들한테만 고통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겠냐. 실제로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는 건 누구라는 거야? 가난한 부자들, 사람들이 더 배출을 많이 할까? 부자들이 더 배출을 많이 할까? 부자들이 더 많이 할 거야. 부자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배출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로 인한 부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주어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라이? 음, 애초에 제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건 좀 허점이 좀 많은 생각이었어서, 음, 어, 이게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용하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럼 하랑이가 내세운 어떤 그런 정책에 극복한다, 대안, 그 보완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돈을 모으면 돈을 회수하면 그 돈으로 이제 다시 그 산업,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나 그런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서현이나 뭐가 얘기했던 식으로 어쨌든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뭐 가난한 사람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좀 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 제도를 없는 거에 비하면 감축 효과가 있을 건 분명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몇 가지 아이디어가 누진제. 누진제가 뭐야, 지석이? 불진제요? 누진제. 어, 자, 누진제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는 사람? 여러분,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에서 100 정도를 쓸 때는 그러니까 100원씩만을 부과해. 그러니까 100까지 쓰면 100 곱하기 100원이면 10,000원을 내는 거야. 근데 100일부터 200을 쓰는 구간에는 100원을 하는 게 아니라 200원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200부터 300 쓸 때는 300원씩을 부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는 양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 단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그러면은 내가 한 100가지 정도 쓰는 데는 10,000원이면 되는데 200가지 쓰면은 10,000원이 아니라 뭐 4만 원 든다던가 뭐 3만 원, 3만 원이 들겠지. 3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던가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 부담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자들한테도 부담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네. 지금 우리가 세금 체계 같은 것도 그래.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10%를 한다면 그 위한테는 뭐 20%, 뭐 30%, 40%, 50% 해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 부담을 주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그 누진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 뭐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야 쓰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줌으로써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그 방안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방안은, 기본 쿼터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 정도 쓰는 데까지는 아주 저렴하게, 기본값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100 이상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높은 저기를 매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100 정도까지는 요금을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는데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뭐야 덜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이런 아니면 식으로 지석이. 아니면 그 세금 내는 것처럼 음.
그 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음, 거소득을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세금 정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세금 그렇지. 정책이 있던데 그런 그것도 식으로 해야 될 있지. 것 같은데. 그런 또 하나의 방어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하진이. 개인이 그 많이 쓰는 만큼 그 음, 세금 내면 되지 않나요? 뭐라고? 그 많이 쓰는 만큼 뭐라고?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세금을 음, 추가 개개인이 음. 그거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긴 하는데 단지 그냥 많이 내기 하는 거 같고 일회용품 한 개 쓰는 사람한테는 100원 내고 100개 쓰는 사람한테는 100원씩 해서 10,000원을 내게 되면 어?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뭐 수십억 부자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100개 쓰는 사람한테는 10,000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 정도를 내게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처음부터 하나 쓰는데 100원이 아니라 10,000원 쓴다고 그러면 어차피 일회용품을 몇 번은 써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가혹하니 처음에 한두 개, 뭐, 10개까지는 그냥 뭐 100원씩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데 10개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1,000원씩, 뭐 50개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10,000원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잖아. 네. 이해가 가? 음, 그리고 지석이가 제기한 방안은 또 전혀 다른 방안이야. 지석이가 제기한 방안은 뭐냐면 애당초 하나를 쓰더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00원에 파는 거야. 그 쓰레기 봉투를.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1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1,000원에 파는 거야. 1억 버는 사람한테는 10,000원에 파는 거야. 애당초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유럽 국가 중에 아, 자동차가 그 주정차 위반을 한다거나 속도 위반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현재 우리나라는 어때? 벌금이 달라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가난한 사람이 속도 위반을 하나 부자가 속도 위반을 하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스웨덴이가 어느 그런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속도 위반을 하면 뭐 10만 원이야 벌금이. 근데 아주 큰 부자가 속도 위반하잖아? 그럼 벌금이 1,000만 원이야. 어떻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서윤이 어떻게 생각해? 왜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속도 위반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체계가 다른 거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많이 받았으면 똑같이 다 많이 받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좀 가난해도 그냥 속도 위반 한 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음. 주석이는 똑같이 받을 만큼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10만 원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네. 주석이는 아까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석이는 어떤 입장이야? 서현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음, 애초에 저희 세금 내는 방식도 그렇게 내고 있고, 음,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확률의 개념에서, 확률은 어떻게 보면 퍼센트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1%의 이값을, 내가 번 값의 1%를 내고, 2%를 내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음, 퍼센트로 봤을 때는 뭐 동일하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음. 뭐 크게 그런 식으로 거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여기서 지금 과연 뭐가 공평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정액제라는 게 있고 정률제라는 게 있어. 정액제는 액수를 똑같이 정해가지고 그 액수를 똑같이 내자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속도 위반 10만 원, 범칙금 10만 원. 그러면 누가 속도를 위반했건 똑같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내자. 이게 이제 이른바 정액제 방식이라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지. 지금 현재 뭐 아까 말했던 쓰레기 봉투 어쨌든 무조건 뭐 1리터짜리 한 장에는 몇백 원.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사건 부자가 사건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는 정액제라는 어떤 그런 룰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정률제라는 거는 퍼센트죠, 퍼센트지. 예를 들면 뭐 5%를 벌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5%는 얼마? 5만 원이 되겠지.
1억 버는 사람한테 5%는 50만 원이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정률제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5만 원이냐 50만 원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자, 정액제 같은 경우는 아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부담하는 거야? 10% 부담하는 거지. 자기 소득의 10%를. 근데 1억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부담한다면 이 사람은 1% 부담하는 거야. 어? 네, 그럼 서현이가 말하는데, 서현이는 지금 아니 똑같이 1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정액제를 서현이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무려 자기 생활비의 10%나 벌금을 내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 1%밖에 내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1%밖에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 위반이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 정률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5만 원 내고 뭐 1억 버는 사람은 50만 원 내면 5%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억 버는 사람들 5%면 이 사람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역시 속도 위반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이제 정률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아, 철학인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왜 같은 속도 위반이라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같은 행위를 했는데 다른 요금을 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어떠한 철학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연아, 어때? 정액제, 정률제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래도 역시 정액제가 맞다? 서연이 보기에? 근데 그 세금은 정률제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 정률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아니, 세금은 지금 현재는 정률제도 아니고 세금은 누진세라고 해서 누진제야. 여기는 심지어 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5%를 받아. 그래서 정, 5만 원을 받아. 근데 1억 버는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면 20% 정도를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받아. 지금 현재 세금은 아예 거기다 더한 누진제야, 누진제. 물론 세금도 종류에 따라 달라. 어떤 세금을 매기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 누진 구간이 좀 있어. 소득세는 분명하게.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봉이 아마 우리나라 최고 연봉 버는 사람은 한 3, 40% 정도 세금 낼 거야, 아마. 연봉이 높은 네네. 사람. 그런데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그 세금이 아예 그 면제되거나 네. 조금밖에 안 되거나, 그 퍼센트 자체가. 소연이 뭐 그런데 그거는 근데 세금이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고, 음. 벌금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금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세금과 벌금은 왜 다르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토의가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뭐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그 뭐야 쓰레기 부담금이라는 부분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라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정책적 수단을 삼을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란 부분들에서 그 문제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에 누가 그걸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가, 어떤 게 정말 공정한 건가, 이런 것과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는 이 책의 주장은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금지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야.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오히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거기에 방점이 찍혀지는 거 아니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의 주장은 뭐야? 해결이라니? 지석이 뭐라고? 네? 뭐라고? 아니, 음.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책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읽은 지 꽤 돼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 처리 자체를 기술을 발달시켜서 쓰레기를 자원화하자는 거야. 쓰레기 처리 산업을 만들자는 거야. 또 음, 하나는 현재 그 쓰레기가 배출되는 그 부분들에서
다른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야. 즉, 뭐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그래서 이게 기술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쪽에. 현재 나와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그 방안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으로.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사고의 전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책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고, 자,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더 하기로 하고, 서연이, 저 오늘 질문이 없어요. 하진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당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이 27kg이라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체중이 27.3으로 똑같다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반 정도만 줄어도 그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줄고 네, 그러면 당연히 기후 문제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일회용품이 가장 큰 기후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랑님, 저도 일단 쓰레기가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아무래도 그 탄소? 탄소 공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탄소나 공장 배출물 같은 경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윤지성님, 그러니까 이거 환경에 가장 문제되는 그거 말하는 거죠. 질문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주범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환경 오염 주범이요? 기후위기, 네? 기후위기. 네. 네, 기후위기. 일단 기후위기 자체가 지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저가 봤을 때는 이 화학 중에서 그 메탄이었나? 그 오존층 드시는 그거 뭐였지? 네. 그런 뭔가 네,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게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구나 제가 이렇게 지구에서 열이 이렇게 나는 건데 이런 바깥쪽에서 저희 이 지구 안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게 태양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오존층 같이 그런 어느 정도의 태양광의 양을 어느 정도 네, 조절해주는 그런 층들이 파괴돼서 뭔가 이런 이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발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서연님, 음, 어, 아, 저도, 저는 약간 매립되는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정화할 수 없는 나무도 다 베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에서 내뿜는 매연 같은 거를 나무가 걸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거의 다 도시를 지어놔서 그게 더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선생님, 근데 저는 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소비, 그 편리와 풍요의 바탕을 둔 소비가 가장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는 것들, 소비를 줄인다는 것들은 결국은 이게 소박한 삶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옷 그냥 그 1년에 그러니까 몇 벌 갖고 그냥 살았는데 그래서
설 비민이 추석 비민이에서 설날이나 추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새 옷을 사 입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옷 사 입는 게 너무나 이렇게 수시로 사 입어서 요즘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풍요로운 생활, 소비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생산하기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그것들이 결국은 다 폐기에 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환경오염, 기후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하고 좀 괴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회용품을 쓰는 이유가 뭐야? 사랑이? 우리가? 빨리 쓰고 빨리 버릴 수 있으니까 편리해서 쓰는. 편리해서 그렇다. 편리해서 일회용품이. 여러분들 뭐 각종 배달 음식이니 뭐 하는 것들이 다 일회용품을 쓰는 게 편리하잖아. 예전에는 중국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너네 때는 그 옛날에는 중국 음식 짜장면 이런 거를 배달시키면 그릇에다 배달을 해줬어. 그 다 먹은 다음에 그 그릇을 내놔야 됐었어. 음, 그러면 그 그릇을 다시 중국집에서 수거해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씻어서 다시 뭐 한 거야? 다시 썼다는 얘기야. 너네도 어때? 너네는 그런 경험 있어? 너네가 있어요. 네, 아, 있었던 몇 번 너네 있었어요. 동네도 그런 게 너네도 나이 든 사람들이구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너네는 네? 태어날 때부터 일회용품 세대가 아니었단 말이야? 어? 요즘 더 어린애들이 보면 그게 그런 게 뭐예요 하고 너희들이 그런 게 있었단다 그러면 옛날 사람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 근데 저 거의 어,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몇 년 안 됐어 이 동네는 전 그렇군. 모르는, 네, 하진이 있어요. 뭐라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하진이 모르는 일이라잖아. 하진아 소연이 그거 옛날 사람이라고. 어, 하진이는 항상 주방에 어, 그냥 앉아 있어갖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제가 갖다 준 음식만 먹으면서 아 떵떵거리고 살아갖고 쟤는 모르는 거예요. 하진이는 공주과라서 모르는 거야. 그건 아는 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지성이 같은 하인이 할 일이야. 네, 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날라, 뭐 이러면 짜증 겁나 내면서, 뭐 아니, 원하는 소리 지르고. 저번에 제가 날라왔는데 오늘 제가 날라는 날인데 제가 안 날라가지고 저한테 오빠 씌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맨날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이나 아까 쌤이 또 잠깐 예를 들었던 옷, 이런 옷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옷이 상당히 많잖아. 그 옛날에는 옷을 기워 입고 꼬매 입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 이상 옷을 기워 입거나 꼬매 입지 않아. 어? 기워 입거나 꼬매 입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가서, 왜 옛날에는 그렇게 그릇을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대체된 거야? 일회용품 값이 가격이 싸니까요. 싸져서 아, 네. 그랬던. 그거 그릇 수거하는 알바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일회용품 내는 게 가격이 더 싸니까. 그렇지.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진 거야. 그 사람이 다시 가서 그릇을 수거를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 비용이 일회용품 그릇의 비용보다 더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회용품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의 사용이 그 양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하랑이와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럼 일회용품에 대한 값을 뭐 하면 높이면 음.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가격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반면에 여러분들 책 어디를 보면 되냐면 46조, 47조. 네. 읽어요? 자, 46조, 47조 보면 물론 이렇게 이제 일회용품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생분해 뭐 물티슈와 비닐도 플라스틱이다. 생분해 물티슈와 비닐봉지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티슈나 비닐봉지나 아까 일회용 그릇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다 그러니까
환경에 오염되고 그게 왜 환경이 오염되는 거야?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쉽게 분해되지 않으니까요. 고분해성 어, 촉수. 네. 사랑이 뭐? 분해가 안 돼서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뭐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또 태웠을 때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뭘 통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 책의 주장이야. 그런 걸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일회용품을 뭐야 줄이려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애쓸 없고. 필요가 없잖아. 네, 근데 어,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대회 나가갖고 이거를 했는데 음, 이게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음, 그런 주장들도 많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생분해를 하면 되는데 생분해를 하는 거가 갖는 문제가 뭐야? 현, 일단은 가격이 비싸죠. 뭐라고? 일단은 가격이 비싸죠. 그 그렇지. 기술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걸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지석이의 그 아까 했던 얘기는 몇 쪽에 나오냐면 여기 32쪽, 음, 32쪽에 뭐가 나와? 플라스틱 재활용 재활용 과정.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이 나온다는 거야. 플라스틱을 한 번 쓴 다음에 그냥 버려버리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럼 플라스틱 자체를 뭐 하자?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가지고 그거를 네 번, 다섯 번 쓰면 다섯 개 만들 거 한 개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음, 쓰레기가 그만큼 뭐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거. 재활용을 하자는 게 방안이 되는 거고. 근데 아예 아까 뒤에서처럼 생분해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면 그러면 쓰레기 염료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해가? 네. 그럼 우리가 그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가는 부분에서 아예 쓰지 말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그냥 그 뭐야? 배달해서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돌아가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렇게 뭐야?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 우리 분리수거나 이런 걸 열심히 잘해서 재활용하자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의 기술을 더 빨리 개발시켜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그린 뉴딜이라는 이 책은 그 방향 중에 이것들 중에 물론 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냐고. 기술을 발달시키자. 기술을 발달시켜서 생분해하는 그런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오히려 더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정책의 어떤 그런 과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그 생분해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많이 주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생분해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어내면 현재 플라스틱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 그 현재 우리가 걱정과 고민인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이 분야에도 앞서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만의 고민이야, 플라스틱 이런 게? 그럼요. 아니, 전 세계의 고민이잖아. 그럼 우리가 네. 이런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더 커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 그 일을 뭐 하자? 선점하자. 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라는 거지. 서현이요, 어때? 이 책의 주장에 대해서? 음, 주장은 좋은데 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제기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가능하냐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그린 뉴딜 그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랑, 하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렇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많이 들어? 음,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그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데 그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 부을 수 있냐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한쪽가 그렇다면 지석이 뭐? 아니,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자, 그린 뉴딜이 두 가지로 돼 있지. 하나는 그린, 하나는 뉴딜. 자, 먼저 뉴딜 얘기부터 할까? 뉴딜이 뭐야? 애- 새로운 정책. 아, 다시 하기, 뭐 처음부터 새로 하기 라는 어떤 그런 이름인데 뉴딜은 새로 하기, 뭐 새로운 정책 이런 뜻이야. 그 뉴딜. 뉴딜이라는 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그거, 시작된 말이? 그거 미국 음, 대공황 때였나? 그렇지. 미국이 이른바 대공황의 시기가 있었어. 자, 공황이 뭐야? 공황이. 공황이요? 음, 그거 공황, 그 경제가 음, 딱 어느 정도 흔들릴 때. 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의 특징이 있어. 특징. 자,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은, 자, 수요가 많아. 자,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발전해. 발전하지. 그래서 그럼 뭐가 많이 들어서? 공급? 공급이 늘어나. 공장이 많이 생긴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자,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옷을 사는데 그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옷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옷 가게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네. 근데 사람들이 옷을 계속 많이 사냐고. 아니죠. 근데 한 번 공장이 만들어지면 한 번 가게가 만들어지면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면 과잉 생산이 돼. 수요 없는 공급. 과잉 생산이 돼. 자,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럼 결국 수요가 그걸 뭐 하지 못해? 따라가지 따라가지를 못해. 못해. 그럼 결국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 공장, 망해요. 공장이 망한다. 공장이 망하니까 일자리가 줄어요.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소비할 여력이 뭐해? 없어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니까 공장이 또 뭐 한다? 망한다. 또 공한다. 망한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이런 시기, 이런 시기를 바로 우리가 대공황의 시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나타나.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망하면, 자, 공장이 또 망한다. 그러면 이제 뭐야? 물건이 뭐해져? 음, 부족해진다. 물건이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 공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물건이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제 뭐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응. 아까 그 물건이 부족한, 예를 들면 그 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나? 요즘에 과일 값이 비싸잖아. 그 사과 뭐 이런 게 값이 비싸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해? 사과 같은 걸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네. 네. 안 사 먹으면 망하죠. 사과 값이 어떻게 돼? 올라요. 올라? 떨어지지. 아, 떨어지겠지. 떨어지죠. 네. 사과 값이 떨어지지. 그럼 사과 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사 먹어요. 사 먹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사과 과수원에서 그 뭐야? 또
가격 올리고. 더 많이 그 심으려고 할 거 아니야. 네. 응? 더 많이 심으려고 하면 또 생산량이 또 뭐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아니다. 음. 사과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생산량이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 안 하지. 그 사과값이 그러면 떨어지면 생산 안 하죠. 네. 그럼 왜요? 어? 너가 떨어지면 너가 수요가 과손하는데 늘잖아요. 너가 과손하는데 사과값이 떨어지면 사과를 심고 싶어 안 심고 싶어? 네. 그러면 사과가 또 이제 뭐 하게 돼? 부족하게 되잖아. 그럼 다시 사과값이 뭐해? 몰라요.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결국 물건이 부족해지고 그럼 다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시 뭐하고 몰라요. 오르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공장이 뭐하고 또잘 되고. 가동을 네. 늘리고 가동을 다시 늘리면 일자리가 뭐하고 그만하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소비여력이 커지고 생길. 소비여력이 커지는데 그러면 공장이 더 뭐하고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뭐야? 또 공급이 늘어나고 또 과잉 생산되고 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그 이 대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뭐 한다는 거야? 조절해야 된다는 거야. 조절. 그게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잘하냐 못하냐 차이인데 어쨌든 미국이 1933년 193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가 미국이 대공황이었던 그런 시기였어. 그때가 뭐냐면 제1차 세대전이 끝나고 나서 너무 풍요로워진 거야. 그 미국이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팔아먹은 거야. 근데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전쟁이 끝나니까 유럽에서 자체 내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이 그 커진 생산력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더 이상 판매할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내건 그 정책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뉴딜 정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기업들 회사들에게 그 일을 맡겼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부러 프로젝트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른바 댐 건설 사업, 댐을 건설하는 일을 한 거야. 왜? 댐을 건설하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거야,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월급을 나눠준 거지. 네. 자, 월급을 지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생겨? 수요. 돈. 돈이 생겨서 수요 여력이 생기니까 수요가 생겨서 소비에 나서. 소비에 나서니까 공장이 생기지. 네. 공장 가동이 증가하지. 음. 공장 가동이 증가하니까 뭐 다시 일자리가 음. 늘어나지.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다시 뭐해? 소비가 증가하지. 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이때는 국가가 뭐 한 거야? 국가가 세금을 쓴 거지. 국가가 빚을 진 거야. 음. 국가가 빚을 내서. 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고 공장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뭐야?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빚 냈던 것을 이때 뭐 하는 거야? 다시 다시 받아요. 메꿔 넣는 거지. 그러면서 경제가 제 궤도에 다시 올랐는 거야. 이때 바로 이 국가가 이 댐건설 사업이라는 이 일을 국가가 나와서 한 거야. 그래서 그 물꼬를 틔워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국가에서 일부러 이렇게 사업을 벌리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그 우리가 헬리콥터 money라고 그러는데 돈을 그냥 막 뿌려줘. 사람들한테 소비하라고 돈을 막 나눠줘.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소비해서 경제가 이렇게 순환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였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기후위기, 응. 환경위기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다고 하는 거야. 이 원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때는 대공황이라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 당시에 뉴딜 정책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기후위기, 환경위기의 시대에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아니면 이 책의 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21세기판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뉴딜이 무슨 뉴딜?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왜 앞에 그린이 붙어? 환경이니까. 어? 아, 예. 기후위기, 환경, 환경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뭐? 환경 문제. 그린, 네, 아, 그린. 상징하는 게 그린? 아, 색깔.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자, 전통, 산업 입장에서 환경 문제는 골칫거리였어. 음. 전통 그 공장이나 기업에서 환경 얘기, 환경부 되게 싫어해. 네, 그거 왜? 엄청 나가가지고. 어? 그거 환경을 엄청 내잖아요, 그런 공장들은. 어, 여러분이 무슨 그 음식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음식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야 환경부에서 나와가지고 너 음식점 쓰레기, 지으려는데 뭐 폐수처리니 무슨 뭐 뭐니 돈 엄청 많이 내라는 거야. 그럼 사업하는데 걸림돌이야. 예를 들면 저기 뭐야 하진이가 커피숍을 새로 넣으려고 그래. 근데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거야. 손님도 그 테이크아웃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럼 뭐 여러분이 음식점 하려는데 배달 뭐 그런 용기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야. 좋아 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야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 몹시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난번에 아, 네, 대통령이었고 네. 지금 다시 이제 대통령 하려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또 나와 있는데 트럼프 트럼프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환경 위기, 기후 위기 다 뻥이라는 거야, 뻥.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 그게 문제가 있긴 하나 그닥 뭐야? 심각한 문제 아니라는 거야. 즉 근데 소연이 아까 콜록콜록해. 콜록콜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소연이 너 이거 중병이다. 너 뭐 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소연아 뭐라 할 것 같아? 그건 뻥이죠. 뽕뽕이죠. 야, 나 그냥 콜록콜록. 나 옛날에도 나 기침했었어. 요거 그냥 약 하나 먹고 하면 나을 거야. 근데 뭔 수술이야, 수술은. 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지금 현재 기후위기,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인류가 뭐 한다? 멸망. 멸망한다. 야, 예. 소연아, 너 지금 콜록콜록 하고 있는 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야, 너 지금 그게. 너 지금 이거 조금만 놔두면 너 이거 폐렴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 큰일 나. 너 지금 당장 너 병원 입원해서 뭐를 해야 돼. 너 지금 뭐, 어? 뭐 학원 다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너 당장 너에게 치료받는 게 중요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서연아, 너 이거 감기야. 그냥 단순 감기야. 라고 진단 자체가 다른 거야. 진단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소연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못하고 뭐하고 걱정이네. 이러고 그리고 병원비 엄청 깨질 텐데 라고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뭘 하면 그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쳐다보기 싫은 거야 사실. 그 지석이. 2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20년 전에 음. 20년 뒤면은 석유가 없어져가지고 그 인류가 아, 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 지금도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렇지. 책이 그러면 그 있거든요.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 실제로 그 석유에 종말해가지고 지금쯤엔 석유가 다 고갈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있지 않아. 그 지금은 이유는 뭐야? 똑같이 얘기하고 딴 있어요. 것도 쓰잖아요, 요즘에. 딴 것도 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이때는 뭐냐면 그때는 쌤 생각에 석유는 중동지방에만 석유가 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중동지방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석유가 많이 나. 그 이유는 탐사 기술이 발전한 거야. 탐사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석유보다 다른 지역의 석유가 더 많이 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땅을 조금만 파면 석유가 나온 그 석유만 썼던 거야. 근데 지금은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기술이 그것도 기술의 발달이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막 엉겨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이 지금 발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의 종말 이야기의 그 뭐야 기한이 연장돼 연장. 과거에 비하면. 근데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근데 또 얼마 후에는 석유가 뭐 될 거다? 종말될 거다라는 얘기는 그건 하는 거야. 물론 모르지. 그러면 또 이제 뭐 우주에 가서 갖고 올지 뭐 할지 그래서 석유 산업이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석유 산업을 이제 대체할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책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그린 뉴딜은 기존의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음, 뭐 하는 거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여태까지는 석탄, 석유로 화력 발전했다는 얘기야. N, 근데 지금 이제 뭘로 바꾸자는 거야? 뭐 예, 여기 이 책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야? 에너지로. 여러분 잘 알고 수소도 있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도 있고. 네,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용화 단계가 아니고 연구화 네, 단계고 여기 연구단 155쪽에 전비, 예,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뭐 나와? 55쪽이요. 태양 에너지. 네, 이거 태양 에너지, 상승수하고 기술인데. 태양광. 요즘 우리나라 태양광 엄청나게 태양광 많이 했잖아. 지난 정부에서. 그 다음에 여기 몇 쪽이야? 58쪽, 그 바이오 뭐 하지 않았어요? 60쪽, 60쪽에. 물과 바람, 풍력 발전.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 뭐 소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 석탄, 석유,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발전으로 뭐 하자는 거야? 넘어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석탄 발전소에 다녀. 근데 석탄 발전소가 없어져. 그러면 내 일자리가 뭐 하는 거야?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잖아.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 그러면 거의 없던 다시 일자리, 들어가요. 없던 일자리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그럼 서현이가 말한 대로 석탄 발전소 일하던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 가서 일하면 제일 좋아, 사실은. 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내가 석탄 발전만 계속 공부하고 내가 그쪽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내 태양광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태양광 발전은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야. 자, 하랑이가 석탄 발전소 사장님이야, 사장님. 근데 석탄 발전을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때 하랑이가 빨리 석탄 발전소를 뭐 하고 포기하고 팔아치우고 태양광 발전을 빨리 뭐 해야 돼? 옮겨가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힘들죠. 지석이는 사업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인데 보니까는 태양광 발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지석이가 오히려 태양광 발전을 새로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지석이는 뭐라고 그랬어? 야, 앞으로 기후 환경기가 있으니 석탄 발전을 뭐 하고 없애고 태양광 발전을 더 뭐 해야 된다? 키워줘야 된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정부가 세금 정책이라던가 그 연구하라고 R&D 예산 지원을 어디다 하라는 거야? 여기 그 태양광 쪽에 태양광 발전 하라는 거야. 그럼 하랑이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라고 찬성할까? 하랑이는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는데 석탄 석유 발전하고 있는데 태양광에다 계속 그걸 때려 부어버리면 결국 나 죽으라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석탄 석유 발전을 그냥 계속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잖아. 그래야 그 하랑이 그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으로 급속하게 옮겨갈 수가 없는 거야. 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석유하고 원자력이 싸웠어.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가 더 먼저 그 선점하고 있었어. 그렇지.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석유 에너지의 비중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석유 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파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자, 더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얼마 전까지 영어학원하고 수학학원 중에 누가 더 힘이 셌는 줄 알아? 영어요? 어? 수학이지 않아? 수학이 더 셌고 이제 영어가 더 세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영어학원의 힘이 더 셌었어. 어, 영어, 영어 시장이 훨씬 더 컸었어. 영어 어떤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영어 학원이 훨씬 더 많고 파워도 더 셌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데 영어 시험이 더 많이 좌지우지한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도 세계화 시대 뭐 이런 걸 하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가장 선호한 거야. 국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맞춰서 영어가 변별력이 있고 영어 잘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어느 순간에 영어 시험, 영어는 이제는 더 이상 영어가 다 잘한 거야. 쉽게 다 잘해지는 거야. 영어가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무슨 등급제? 뭐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 갖고는 변별력이 없어. 뭐 오히려 지금 변별력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수학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여전히 많이 하지만 영어에서 어디로 옮겨가? 수학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 더 많은 투자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 뭐야? 여러분이 그 영어과를 나왔어. 또는 수학과를 나왔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뭐와 관련되는 거야? 밥벌이와 관련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이 더 커지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이게 뭐 개인의 밥벌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육성을 할 거냐. 그게 우리 국가 발전에 더 중요할 거냐. 아니면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들 더 많이 키울 거냐. 이게 이제 뭐마다 다른 거야? 시대마다 다른 거야, 그 고민들이. 그 교육 정책들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예체능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예체능에 대한 비중을 높여버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어? 어차피 시간은. 그리고 그 뭐야, 돈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교육 때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영어학원에 더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뭐 다른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걸 갖고 서로들 간에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라고. 그래갖고 너네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싸우는 거 알아? 왜요? 유튜브랑 어? 둘이 왜 싸울 싸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 카톡, TV 미디어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그만큼 자기들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유튜브나 카톡이나 이게 다 광고로 먹고 살거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야 거기에 광고주들이 거기다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별로 유튜브를 안 보고 카톡을 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튜브보다 뭐해? 카톡이나. 아니면 요즘에 TV들이 망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TV보다 뭘 더 많이 보다는 거야. 유튜브 유튜브를 많이 OTT. 보잖아. 그러니까 OTT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광고주야. TV에다 굳이 광고를 뭐해? 할 이유가 필요가 없죠. 없잖아. 옛날에는 TV 광고가 제일 효과가 컸었어. 근데 지금은 TV 광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 그런 것들처럼 그 산업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는 것들처럼 마찬가지란 얘기야. 여기 석탄 석유 산업, 원자력 산업, 그리고 여기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들 간에도 자기들의 뭘 확보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현재 국가적 과제, 지구적 과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린 뉴딜의 주장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즉, 태양광으로 바뀌나면 그게 한마디로 이 뉴딜이라는 건 그게 한마디로 뭐가 된다? 돈이 된다. 그러니까 전통 산업자에서는 그게 돈을 잃어버린 거고 규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로 가자? 그린 뉴딜로 음, 가자라고 음. 이 책의 저자는 뭐 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번 전통 산업으로 그냥 계속 전통 산업으로 계속 가자. 2번 뭘로 가자? 그린 뉴딜로 전환하자. 음, 그런데 3번 세 번째 견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린 뉴딜로 전환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서연이가 제기했던 문제.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문제. 또 하랑이가 제기했던 문제. 언제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니까 시급하게 가능할까? 세 번째, 돈 드는 건 어떻게 할 건가? 게다가 이 그린 뉴딜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아까 네, 쌤이 이런 얘기 했어.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이 생분해 돼서 썩어. 그럼 쓰레기 네. 문제 해결되지.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해결되느냐? 이 옷을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 돈이, 물도 필요하고, 돈, 어? 돈. 물론 그걸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네. 물하고 돈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아니요, 뭐가 있어야 있어야 돼. 돼? 아, 재료가 있어요. 재료? 네, 재료가 면, 필요해. 서, 원료가 필요하잖아. 또 그걸 네,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어? 그죠? 그러면 이 옷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려면 그러면 그만큼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되고 그런 연료와 자원을 과연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1.5도씩 얘기하잖아. 앞으로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더 오르면 인류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1.5도씨가 더 오르기 전에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과제가 그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린 뉴딜만 되면 이 책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잖아. 어? 그러면 이 음, 책의 주장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뭐 하면서 풍요롭게 소비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 환경론자들은 그건 뭐하다? 불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불가능하다는 거.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아예 뭘 줄여야 된다? 아예 소비를.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 이 그린 뉴딜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자는 거야. 성장. 근데 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탈성장. 이제 더 이상 인류는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뭘 비유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몇 사람 이상 들어오면 더 이상은 뭐라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좋지 않다는 거야. 아무리 네. 거기다 뭐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살 곳에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살면 복잡해서 못 산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방안은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소비를 나. 자체를, 사용을 안 해요. 소비 자체를 확 줄여야 된다는 거야. 자, 하진이 어떻게 소비를 확 줄일 수 있어? 아니요. 어, 아,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환경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비행기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지 말자는 거야? 비행기 타지 말아야죠.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말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뭐야? 편리하라고 그 외국 해외여행 가고 싶고, 해외 구경하고 여행 가고 싶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냥 뭐 하자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걸어서 주변에 그냥 잘 보고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하라는 거야. 없죠. 또 우리 옷 왜 우리가 옷을 여러 벌 입어? 사람 더러워지면 아, 빨고 더러워서 새로 빨고 그걸 꾸미는 게 있잖아요. 꾸미는 거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 오늘은 이 옷 입었으면 내일은 똑같은 옷 입고 말고 다른 옷 입고 싶잖아. 새 옷 입고 싶잖아. 그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싶잖아. 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패션의 다양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는 뭐라고 주장해?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책 안 봤나?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우리 그것도 봤지? 봤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상사회로 그린 사람들이 뭐야? 옷 그냥 교복처럼 단체복 두 벌, 세 벌 나눠줘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입게 하자는 거잖아. 그 소비를 줄이자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게 입고 조금 해도 되고 그게 좋은 사회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환경론자들 중에는 그런 사회를 이른바 에코토피아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다양성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편리성 이런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역시 따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아, 글쓰기인데 다음 주 응, 글쓰기는 그거 주제가 받, 뭐냐면 네, 아니, 그거 친구가 보내줘서 받았어요. 뭐라고? 그거, 예, 그거 뭐지? 그, 아, 준이가 그때 보내줬던 거, 알려줬어? 그래, 그래. 주장하는 걸, 논설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논술만 써요? 아, 자, 주장하는 걸 논설문을 쓸 겁니다. 논설문인데 논제는 그린뉴들,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 그린뉴들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분에서 자, 찬성 쪽 그린뉴딜이 우리의 미래다 라고 여러분이 써도 되고 반대쪽 그린뉴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입장을 어, 선택하면 돼. 아이고, 예. 그래서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왜 그린뉴딜이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는 글을 쓰면 되고 본론에서는 그린뉴딜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선택할 사람은 이걸 선택하면 되고 미래가 될 수 없다. 이걸 선택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그린 뉴딜이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겠지. 찬성하는 사람은 이해가? 예.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이 책이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반대 근거가 별로 안 나와 있어 사실 이 책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통 산업에서 비판하는 지점이 있고 또 환경론자들이 또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그다음에 반론. 내가 찬성 쪽이면 반대쪽에서는 왜 반대할 건지를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이 반박하면 되고 반면 내가 반대쪽이면 찬성 쪽에서는 왜 찬성할 건지를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고 근데 결론에서는 여기 본론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 근거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인상 깊은 마무리하거나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걸 논설문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작성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인 사람 응, 없어? 없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붙여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채팅창에 있는 거 긁어서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고 네. 다 됐습니까? 네. 네. 서연은 질문 없어? 네. 아, 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 안녕하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